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8번째 페이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그 아주 미세한 차이를 깊이 있게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의약품 살인 사건의 저자이자 약학자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의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약품 살인 사건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만나볼 사건은 뉴스 사건 사고 코너에서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은데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안 좋은 용도로 쓰는 경우들도 꽤 있어가지고 사건 사례들이 꽤 많이 정리가 돼 있긴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뜨릴 수 없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네. 프로포폴은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이었나요? 마취 목적이었어요. 정맥 마취 목적으로. 그 전에 쓰던 정맥 마취제들이 좀 있긴 했어요. 네. 하지만 그 약물들은 좀 호흡마비도 많이 오고 부작용도 좀 심하고 네. 깨고 나면 기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약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의 제약회사에서 이런 수요에 맞춰가지고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만들긴 했는데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이게 녹아. 주사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정맥 마취란 게 3초 안에 잠드는 약인데 프로포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먹어서 흡수되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예. 몇 시간 걸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주사로 넣어야 돼요. 네. 주사로 넣으려면은 물은 기름과 안 섞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기름 넣으면은 그 고지혈증처럼 그 혈관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프로포폴은 기름인가요? 프로포폴은 기름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이 녹지 않는 걸 어떻게 주사를 넣을 수 있을까? 효과는 너무 좋은데 네. 이거를 몸에 투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이 프로포폴을 적당하게 네. 작은 입자로 분산시키는 기술까지 새로 개발해요. 네. 새로 개발했던 좋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접목을 해가지고 네. 완전하게 녹지는 않지만 완전히 녹으면 투명해지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녹지는 않지만 그래도 혈관에 투여해서 효과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까지 물질을 적당하게 유화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색깔이군요. 네, 그래서 우유 주사라고 부르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프로포폴이 대중에게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사건이라면 많이들 좀 기억하실 겁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죠. 안타까운 일이죠. 네. 마이클 잭슨이 처음에 죽었을 때 프로포폴로 살해당했다라는 그런 소문도 돌 정도였어요. 팝의 황제 뭐 워낙 가진 것도 많았으니까. 소문 정도인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처방전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네. 죽이려고 약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마이클 잭슨이 잠을 자기 위해서 약물이 좀 필요했어요. 네, 불면증에 시달렸죠. 네, 그때 예. 스트레스가 워낙 많기도 했고 연예인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라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공연을 앞두고 연습도 많이 했고 하지만 자려고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약물을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 예, 먹는 수면제도 많으니까. 네. 근데 먹는 거는 약이 효과를 보려면 우리 소화기를 통과해가지고 흡수돼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네. 뇌로 들어와야 졸리는데 그거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하필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수면제 먹었다고 다 잠 바로 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그날 밤을 꼴딱 세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망한 날에. 네, 사망한 예. 날이 예. 되었습니다. 네. 그날 오전이 돼도 잠이 안 오니까 결국 자기 마취를 담당하던 주치의를 불러요. 네. 주치의한테 나 먹는 약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사를 좀 놔달라. 그 주사 맞으면 바로 잠든 거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주치의가 콘레드 머레이라고 하는 주치의가 주사를 놓죠. 예. 주사를 놓고서 네. 바로 잠은 들어요. 네. 그런데 이 프로포폴 같은 계열의 그 수면 마취제, 네. 정맥 마취제, 뭐 마취제라는 진정제 아편도 그렇고 네. 대부분의 사람을 조금 진정시키는 약물들은 호흡마비가 따라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네. 호흡마비가 따라오니까 네. 프로포폴 지금도 우리 뭐 내시경 내시경 같은 같은 거 거 할 때 그냥 쉽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의사가 옆에 경과를 지켜본단 말이에요. 예. 자리 비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안 그랬던 거예요. 일단 마이클 잭슨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다음에 의사가 와서 혈관에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자리를 비워요. 주치의가 그러면 안 됐는데. 안 되죠. 예. 근데 그때 하필 호흡마비가 온 거예요. 호흡마비가 왔으면 어떻게든 인공호흡을 하든지 살려야 되는데 네. 그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어. 돌아와 보니 마이클 잭슨은 이미 위급한 상태였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은 죽게 되죠.
이게 그 살인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하지만 어쨌든 과실치사로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대처였던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프로포폴 중독 문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나요? 프로포폴이 개발된 직후부터입니다. 아, 이게 1980년대 후반에 개발돼서 시판이 되거든요. 예. 1991년부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 이 프로포폴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약물은 절대 중독되지 않을 약물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규제 약물에 등록시키지도 않아요.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등록돼 있긴 한데 아, 네.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 규제 약물에 등록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프로포폴은 아니 누가 이걸 써? 왜냐하면은 약효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아, 프로포폴이? 네, 한번 막았으면 개운하고 뭐 네. 좋긴 한데 네. 하지만 한 15분 정도 있으면 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계속 써? 말도 안 돼. 아. 더군다나 이건 전문 의사들만 쓰는 약이에요. 마취제니까. 예, 예. 그럼 일반인들이 잘 접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별 문제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병원에 있는 그냥 여느 마취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마약류로 지정하지도 않고. 네, 예, 그래서 예.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의사들은 아는 거예요. 어, 한 의사가 네. 야,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잠 좀 자보자. 근데 뭘로 자지? 마약류가 아니어야 좋고 효과가 짧아야 좋고 예. 그런 게 병원 선반에 있는 거예요. 아, 오히려 효과가 짧은 걸 찾았구나. 네, 잠깐 푹 빨리 자게. 일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프로포폴이 여러 개가 있고 아. 누가 뭐 한 병 사라진데도 관리도 안 해. 예, 어, 예. 누가 찾지도 않아. 마약류면 엄청나게 관리하거든요. 네. 한 알만 한 병만 없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예. 이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사가 자기한테. 네, 자기 몸에 주사를 하고 이게 길어지다가 네. 결국 이 사람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에 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상담을 하고 네. 보니까 프로포폴도 중독될 수 있구나. 아, 그때 예전에는- 문제의식이. 예, 생겼군요. 예전에는 효과 너무 짧아가지고 약이 중독 안 될 거라고 그렇죠. 봤는데 예. 이거를 찾는 사람도 있네 라고 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문제들이 계속 보고가 돼요. 이게 과다 투여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호흡마비로. 거죠. 예. 중독성도 있고 호흡마비도 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잭슨이 사망이 2009년이잖아요. 네. 근데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음. 프로포폴이 좀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폴을 마약류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2011년에 네. 전 세계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전 세계 주요국가 최초로 네. 등록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발빠르게? 야, 이게 네.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도 프로포폴이 규제 약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이 쓰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그럴 일은 많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예, 예. 내가 프로포폴을 한 대 맞고 싶어요. 네. 그럼 병원에 전화를 하든지 석당 예약을 해요. 그럼 병원 가려면 일단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국 병원 미국 의사 만나기- 병원은 예 그런 쪽으로 악명이 네, 높죠. 의사 예.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 의료비도 그렇죠. 의료비 1,000만 원. 예. 그럴 바에야 다른 약물을 쓰겠죠. 내가 아. 만약에 나쁜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한다면 네. 뭐 다른 대체할 만한 약들이 다른 많이 걸 차라리 있으니까 찾을 텐데. 네, 굳이 프로포폴을 찾지 않겠죠. 마약 딜러 입장에서도 네. 프로포폴은 보관이 좀 어려워요. 아. 그 성분 중에 콩유래 성분이 있거든요. 예, 예. 오래 놔두면 그게 또 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그 다음에 보관하려면 병째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다른 약물들은 극미량의 가루로 존재하니까 숨기기도 좋아요. 별로 근데 이득이 없네요. 네, 예. 프로포폴은 병에 이제 네. 이름이 프로포폴에 딱 쓰여 있고 숨길 수도 없고 네. 락을 뗀다고 해도 부피가 무거워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이걸 쓸 사람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의사 만나기 너무 좋아요. 오히려 약간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전화하면은 뭐 다음 날 또 바로 갈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보험 처리까지 된다면 훨씬 더 싼 비용에 맞을 그렇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래서 우리가 의료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세계 최초로 지정됐다. 네, 그 지정할 때 사실 의료 단체에서 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예. 많이 쓰던 약물인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등록되면은 관리가 정말 까다롭다 했잖아요. 네. 한 병이라도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표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미국 따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우리 제도를 그렇죠.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네. 2011년이 우리나라 그 정도 할 역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조사와 논의를 한 끝에 네. 결국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정을 해도 프로포폴 사고 그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지정을 안 했다면 안 했으면 더 많았을겠죠. 엄두가 안 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지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의료진이 조금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의사라든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꼭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윤리와 관련된 건가요? 네. 의료진의 역량은 굉장히 높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항상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은 결국 그 약을 유통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을 잡아내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련 법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아직도 있죠.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맞게 네. 발빠르게 지정한 거는 좋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저도 굉장히 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3년에 발생한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서는 프로포폴이 아닌 또 다른 마취제가 범행에 쓰였다고 하던데. 어떤 케타민이라고 하는 케타민. 약이 쓰이게 됩니다. 이거 그 마약류 맞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많이 쓰면은 마취가 돼요. 그런데 네. 이 경우에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서는 네. 범인이 피해자를 납치한 다음에 암호화폐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강탈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자기 범인 중에 한 명이 아내가 간호조무사였거든요. 네, 거기서 케타민을 받아서 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예. 암호화폐 강탈 목적에서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살해한 채로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중에 다 잡히게 되죠. 이게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케타민도 의학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케타민이 개발된 데가 1970년대거든요. 예. 그때 마취제로 먼저 개발이 됐어요. 네. 마취제 그 전까지 쓰던 정맥 마취제 프로포폴이라든지 다른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혈압을 떨어뜨려요. 사람을 진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재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케타민은 안 그래요. 혈압이 올라요. 혈압이 올라요. 예, 떨어지지 않아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피가 부족한 상황, 그 다음에 긴급 수술이 필요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프로포폴을 쓰면은 혈압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케타민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럼 피가 부족하고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뭐가 있냐면 베트남 전쟁이죠.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전쟁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는 부상병이 많잖아요. 그렇죠. 케타민을 쓰게 됐죠. 굉장히 많이 쓰게 됐는데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약이다라고 해서 많이 쓰게 됐는데 네. 쓰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거의 마취 용량을 많이 쓰면 사람이 네. 바로 잠들게 되지만 적게 쓰면 사람이 흥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약 업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네네. 이 케타민의 케타민의 원조가 된 약이 있는데 예. 그게 PCP라고 하는 펜사이클리딘이라고 하는 약인데 네. 그 약은 효과가 더 강해요. 사람이 너무 업돼가지고 헛것을 봐요. 환각을. 흥분과 환각. 네. 예. 흥분되고 환각 중에서도 정말 엉뚱한 환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현실을 좀 왜곡해서 보게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 네. 이게 임사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있지만 한편으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펜사이클리딘이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사람 살점을 물어뜯고 그런 그래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네, 케타민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예, 있다는 케타민은 거죠. 그 예.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효과가 조금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트남 전쟁은 어쨌든 끝이 나잖아요. 네. 끝이 났는데 그 전쟁에서 케타민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네. 케타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치료 마취용으로 쓰긴 했지만 적정선을 넘었을 때 자기가 그 흥분과 환각을 경험했던 거를 네, 그렇죠. 중독된 거죠. 네, 그런 약이 있나? 그런 약 없는데 뭐 더 좋은 거 없나? 계속 케타민을 찾게 된 거죠. 마침 근데 1980년대에 클럽이 좀 유행하게 되면서 예. 클럽 약물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좀 엑스터시 같은 그런 약물들이 환각제거든요. 환각제면서 흥분제인데 그런 약물도 나오지만 케타민도 좀 많이 쓰이게 됐어요. 그렇군요. 아름 네. 불법적 용도로 쓰이게 되고
좀 많이 그래서 악영을 클럽 놓게 됐죠. 그 마약류 그 기사에서 많이 봤군요. 근데 케타민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이거 그래요? 좋은 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정맥 마취제 하면 크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프로포폴이랑 케타민, 그다음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미다졸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예. 프로포폴은 쓰면 기분이 좋고, 음. 근데 잘못 쓰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음. 근데 미다졸람을 쓰면 기분은 좀 안 좋아요. 아. 기분 확 깨고 나서도 뭔가 기분이 찝찝함이 안 좋은데 있구나. 불쾌함이 남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호흡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네. 해독제가 있어요. 아. 미다졸람은 그래서 병원에서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에요.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 예. 근데 케타민도 네. 그 나름의 영역이 있는 게 케타민은 혈관 잡기 힘들 때 네. 소아 어린애들한테 쓸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요. 네, 어린애들은 소아 혈관 잡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경우 근육 주사 가능하니까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 나름 부작용이 적으니까 네. 그 세 가지 약물을 쓰고 있고 어. 잘 쓰면 정말 좋은 약이에요. 케타민만의 장점이 확실히 네, 있네요. 정말 좋은 약인데 네. 나쁜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아까 뭐 강남 그러니까, 납치 살해 사건에 쓸 수 그러니까. 있는 것이고 가끔 마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좀 케타민은 우울증 치료에도 지금 활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네. 예전에 1990년대 2000년대 그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면서 관련된 약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지난 20년간 신약이 잘 안 나왔어요. 이미 있던 약들을 잘 바꿔서 써보자, 뭐 네. 조합해서 써보자 그랬었는데 케타민이 약으로 등록이 됩니다. 2019년의 일인데 네. 그게 케타민 중에서도 이게 S-케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을 분리해내요. 케타민도 1970년대 만들었을 때는 네. 두 가지 물질이 섞인 형태였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의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2000년대에 넘어서는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화학 기술이 좋아져서 좋은 물질을 분리해가지고 아. S-케타민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네. 케타민과 조금 다르죠. 케타민 예. 중에서 절반 효과 좋은 것만 나왔죠. 음. 그게 흥분 효과 좋으니까 이거를 우울증 치료제로 쓰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네.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쓸 수 있다. 그런 경우에만 네. 그 다음에 네. 다른 우울증 치료제를 썼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래야 되어 될 것 있습니다. 같아요. 왜냐면 아까 안 좋은 경우에는 막 네. 살점을 물어뜯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심각했으니까. 네, 심각하면 네. 이게 또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 약은 우리 우울증 약이라면 그냥 알약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 경우는 알약이 아니라 약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 환자가 있어요. 만약 네. 편집장님이 제 환자다 하면은 예. 내가 의사잖아요. 그러면 와보라고 해가지고 약을 내가 꺼내가지고 내가 투여해요. 환자는 만지지 못하게 해요. 아, 의사가. 네. 예. 근데 스프레이 형태로 코에다 뿌려요. 코에다가 아, 뿌리는 거예요, 네, 코에다가. 코에다가 뿌려가지고 예. 비강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게 되면은 네. 이제 바로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긴 해요. 어. 근데 좋아지고 나서도 네.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케타민은 혈압을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효과가 좋은 성분만 분리한 게 S-케타민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예. 혈압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거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서 2시간 대기시켜요, 병원에서. 어. 투여한 후에 2시간 예.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영화나 다운을 보든가 넷플릭스를 보든가 하나 해야 되겠죠. 아, 그렇게 안전하게 가야죠. 네, 그 정도 예. 해줘야만 쓸 수 있는 물질이에요. 정말 다루기 힘든 약인 거죠. 어. 근데 이 정도의 약을 써야 할 정도의 세상이 되기도 했죠. 코에 한 번 뿌리면 끝입니까? 뭐 양쪽에 뿌리게 되는데 예. 한 통. 한 통, 한 통. 한 통 효과 없어가지고 한 통씩 더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경우 이게 비보험이니까 가격 문제도 좀 있긴 해요. 아직은 비싸군요. 네, 비싸요. 예, 예. 이게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뭐 네. 복제약 나오려면. 네. 예, 그렇죠. 이게 일회성으로 한 번 의사 만나서 약 뿌렸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닐 거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처방을 해야 되고 계속 주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약을 뿌려야 되는데 가격이 그렇죠. 하지만 케타민이 이렇게 좀 유익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는 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계를 1995년의 일본 도쿄로 돌려보겠습니다. 출근길 도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갑자기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도쿄 지하철에서 어느 순간 네. 까만 봉지가 보이고 거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예요. 봉지에서 연기가. 네. 이게 뭔가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숨을 움켜쥐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 아침 8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출근길 그 사람들 많은 도쿄 지하철에서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이 성분이 뭔가 뭡니까 그게? 찾아봤더니만 예. 사린이라고 하는 네. 독극물이에요. 사린 독극물. 가스입니다. 네. 가스예요, 가스. 가스. 예. 사린이 한자로 살인은 아니고요. 영어로 SARIN입니다. 예.
그 가스가 네. 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맹독성 가스인가 이 도쿄, 보네요.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으로 굉장히 역사에 남게 된 사건이죠. 당시 1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6,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한 사건이었고 네, 오음 진리교 단체가 이 사건을 주도했고 네. 이 사건을 주도한 그 교주는 나중에 사형을 선고했죠. 사형받고. 예. 근데 이 사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살충제 만들려던 연구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살충제는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1930년대는 제대로 식량도 많지 않던 시기 화학 비료가 갓 나와가지고 굉장히 음식물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살충제 연구는 많이 권장했단 말이에요. 농작에 있어서 네.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살충제가 조금만 잘못 쓰면 살인에 쓰이는 거죠. 벌레를 죽인 약물이 사람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세게 가면 네. 벌레 대신 사람이 죽는 거죠. 그 독일의 화학자 1930년대에 게르하르트 슈레이더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는데 네. 이 화학자가 살충제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예. 살충제를 연구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물질을 만들어 볼까 이런 물질을 만들어 볼까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를 만들었어요. 네.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 물질이 청산가리보다 효과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청산가리보다 강하다고? 이거는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자기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 거예요. 본인이 입원할 네. 정도로. 예. 그래서 절대 쓰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영어로 타부라고 하잖아요. 금기. 네, 금기라고 하잖아요. 네, 독일어는 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타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절대 쓰지 말라라고 네. 이름을 붙였는데 네. 나중에 아니 근데 그거를 그냥 네. 절대 쓰지 않길 원했으면 그냥 묻어버렸으면 되는 안 거 아니에요? 쓰면 자기가 되잖아요. 자기가 묻어버렸으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독일 군부에서 이걸 예. 보더니 그거 좋은데 왜 세상에 알려줬어? 왜냐면은 연합군에서 이제 다른 화학 무기들도 있긴 해요. 1차 대전에 화학 무기를 많이 썼거든요. 예, 예, 그 예. 질소 겨자라든지 어. 그런 것들 많이 쓰긴 했는데 네.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런 질소 겨자는 뭐냐면은 1차 대전 참호전이잖아요. 네. 참호에 뿌리면은 네. 이 사람들이 뭐가 온다 하면서 무서워서 나와요. 네. 그럼 그걸 기관총으로 쏘면 돼. 즉 독극물 때문에 즉사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직접적인 사인은 안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많았습니다. 네. 후반부에 좀 진짜 강력한 것들이 나오긴 그 합니다만 질소 겨자의 겨자는 그 머스타드 겨자인가요? 예, 겨자 향이 나는 것이고요. 실제 겨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없는 예, 물질입니다. 예. 여러분 겨자 잘 먹어도 됩니다. 네. 아주 그 정도는 직접적인 사인이 될 정도는 아니다. 예, 그 네. 전략적인 목표로 그 다음 기관총 사수와 다 연결이 돼야만 썼던 건데 네. 이 물질은 마시면 바로 죽어요. 이거 정말 참호 안에 있는 병사들을 순식간에 몰살시킬 수 있는 거예요. 타분이라는 게. 네, 타분이라고 네. 하는 물질이.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전략 무기로 개발해보자. 1930년대 중반이라면 나치가 집권하던 시기고 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었죠. 네. 이제 전쟁 터졌고요. 네. 그래서 이 슈레이더를 불러요. 예. 일단 상을 좀 줍니다. 상금도 줘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물질 만들라라고 하죠. 그래요. 슈레이더가. 예. 그 화합물 한 2,000개를 만들어요. 만들어요. 2,00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네네. 정말 좋은 물질을 갖고 와가지고 네. 사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기존의 타분보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된 네. 게 사린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쓰지 말라고 타분이라고 이름까지 붙인 게 자기인데 그러네. 그 사린의 S가 슈레이더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 정도로 자기 이름까지 붙이고 그렇게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독일이 전쟁에서 사린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계대전 끝나고 이 기술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네. 일단 왜 안 썼을까? 사린을 왜 안 썼을까? 네. 이게 화학 무기를 쓰려면은 정말 중요한 게 해독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화학 무기를 쓰면은 뭐 건물이 파괴되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재래식 무기보다는 좋죠. 그 전쟁 끝나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독극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해독제를 찾아야 되는데 예. 독일 과학자들이 해독제까지 찾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린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네. 말초 자율신경을 억제를 해가지고 네. 사람 심장을 멈춘다든지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예. 그런 작용 기전을 다 찾아내요. 그러면 그 작용 기전에 반대하는 약물들도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해독제까지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해독제도 있고 독극물도 있어요. 네. 당시 연합국에서는 아직도 질소겨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왜안 위험한 썼지? 물질이긴 하지만 사린에 비할 바는 아니었단 네.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쓰지는 않았어요. 네. 정말 다행이죠. 네. 다행이긴 한데
전쟁에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물자를 만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 만드나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뭘 쓰려고요? 언젠가는 쓸 생각도 언젠간 있었겠죠. 쓸 생각으로. 언젠가는. 다행히도 쓰진 않고 음. 그 전에 끝나서 사실 독일 그 당시 기술은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로켓 만들고 그 핵분열 같은 걸 먼저 찾아냈잖아요. 네. 정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술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베를린이 함락돼요. 네. 함락되면은 이제 군대가 가잖아요. 네. 근데 소련 군대가 제일 먼저 들어갔죠. 그다음 영국 군대도 가거든요. 네. 보니까 뭐가 있어. 만들어 놓은 게. 대포처럼 생겼고 안에 뭐가 잔뜩 차 있어. 근데 이게 전통적인 폭발물은 아니에요. 예.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제 서류들도 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기술에 관여한 과학자라든지 기술자들도 다 만나게 되잖아요.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썼으면 큰일 났다. 얘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있었어? 야, 얘들 무시무시한 놈, 무서운 놈들이네. 그렇죠. 당시 연합국에서는 원자폭탄 만들고 그렇죠. 모든 재력을 소비하고 있었잖아요. 네. 독일도 뭐 그것도 하긴 했었죠. 네. 엉뚱한 방향으로 하긴 했는데. 화학 무기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로켓탄도 있었고 화학 무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2차 대전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장담 못하죠. 영국보다 먼저 베를린으로 들어간 나라가 소련이죠. 소련. 네. 소련도 그 기술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예. 소련은 원자폭탄도 만들었잖아요. 예. 언제 소련이 영국을 들어올 줄 몰라요. 네. 그 공산권과 자본주의권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리고 독일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지금 영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영국 계신 거죠. 독일뿐만 아니라 네. 소련도 언젠가는 그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그렇죠. 소련이 예. 들어올 수도 있고 독일이 올 수도 있고 예.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네. 영국은 가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물질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해요. 사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러면 이게 피부로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네. 방독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피부에 닿아도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예. 옷, 천 재질은 뭘 해야 되는가? 두께는 뭘 해야 되는가? 네. 그런 거를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을 자국민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원자들.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하잖아요. 생각도 이거는. 못할 일인데. 아니 지금 우리 그 약물 정말 안전한 약물 가지고 그 약물학 테스트를 할 때도 임상 시험을 할 때도 네네. 환자들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또 다른 기관이 감시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환자한테 설명하면 환자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잘 아는 전문가들이 윤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라라고 이해할 때까지 합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당시에 그런 기준은 없었어요. 안 알려주고 네. 쌀인 이거를 네, 이런 걸 쓴 거예요. 네. 이게 전쟁의 어떤 광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영국 정부에서 자국에서 이 화학 부대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방호복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건이 터져요. 사건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이게 예. 이 사린을 천에다가 대가지고 네. 투여를 시켜요. 싹 스며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양을 얼마 줘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임의로 한 300mg 좀 많은 양이긴 한데 300mg 정도를 주고서 사람이 하면 실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어떻게 살려내요. 네. 해독제는 좀 알려져 있었으니까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해독제를 써가지고 살려내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음. 그로부터 한 달 뒤에 20살짜리 청년 한 명을 이제 불러들여요. 네. 이 청년은 당시 항공 기술자였고 여자친구에게 약혼 반지를 주고 싶어서 너무 그래서 실험에 참가한 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돈 생각 벌려고? 없이 돈 벌려고 그 어린 청년이 뭘 하겠어요. 예.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구원들이 네. 이 사람한테 옷을 두껍게 입히고 여기 네. 손목에 천을 좀 두껍게 대가지고 300은 좀 많은 것 같아. 200. 200을. 예.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200도 많아요. 그러니까 10ml, 20mg을 죽일 수 있어요. 엄청 많은 거네. 엄청 많아요. 그 200mg을 투여하니까 역시 몇 분 안 지나서 약이 스며드는 거예요. 네. 이 남자가 갑자기 얼굴이 색깔이 변하고 그다음에 숨도 못 쉬고 예. 갑자기 실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임상 시험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네. 이 시험이 순식간에 종료가 돼요. 급하게 앰뷸런스를 부르고 해독제를 투여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피부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죠. 결국 사달이 났네요.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네. 정부에서는 숨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거 일단 자기들 책임이잖아요. 네. 자기가 자국민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네. 보호를 하지 않고 그렇죠. 극단적인 그렇죠. 실험에 예. 정보를 감추려고 하겠죠. 감추려고 예, 이 비대칭적으로 정보를 주면서
사건을 일으킨 거니까. 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알 수 없는 반응으로 사망한 걸로 발견이 됐는데 근데 영국이 신경가스 연구에 진심이긴 진심이었던 모양인 게 사린보다 더 강력한 걸 결국에는 개발을 해낸다고 합니다. VX라고 하는 독극물을 만들어냅니다. VX 그거 아닙니까? 그 김정남 맞습니다. 예, 그때 말레이시아 공항인가? 예, 예, 그때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네. 이제 김정남이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김정남이 김정은한테 그 권력에서 밀려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한 왕자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이 사람도 계속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현지 여성 2명이 와가지고 눈에다가 비비더란 거예요. 눈을. 아. 처음 본 여자들이 와가지고 눈을 네. 비비더란 거예요. 네. 이 김정남은 뭐야 하면서 이제 화장실로 가가지고 눈을 씻어냈지만 네. 약물이 이미 들어간 뒤였어요. 아.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죠. 그게 VX였군요. 그게 VX죠. 아. 그 VX는 영국에서 개발을 하긴 했는데 네. 아까 이야기했던 독일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혹은 소련을 이겨낼까 생각을 하면서 방호복은 방패에 당하죠. 네. 창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VX가 만들어졌죠. 창을 또 만들었군요. 예.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죽는데 사용이 됐는데 네. 그럼 김정남한테 약을 바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네. 그 사람들은 또 살아요. 그치. 아무렇지 않게. 네, 그랬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손으로 발랐잖아요. 손에 피부가 있잖아요. 예. 피부가 일단은 막아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스며듭니다. 그렇겠죠. 다 스며들어서 예. 아까 이야기했던 영국 청년처럼 죽게 되겠지만 네네. 빨리 이 사람들을 씻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살아남았던 거고. 아. 근데 피부가 다 가리지 못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눈 같은 경우 피부가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로 들어간 거죠. 예. 과량의 약물이. 그래서 눈으로 갔구나. 예, 죽고 나서 김정남의 유류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물건들을 유품들을 보니까 아트로핀이 있어요. 해독제. 해독제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 본인도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건가? 그러니까 북한 아. 정부에서 날 죽인다면 아마 이 독극물을 사용할 것이다. 그거 알고 독극물은 있었는데. 아마 VX라든지 이런 관련 약물일 것이다. 네, 그런 약물들이 거의 다 아트로핀으로 해독이 돼요. 해독제도 갖고 있었는데 가지고 손을 쓸 있었고. 수가 없었구나. 네, 좀 늦었죠. 예. 물론 이제 사린이나 VX 같은 화학 무기가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화학 무기 연구가 치매약 개발로 이어졌다고. 그래요? 예, 화학 무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자율신경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신경인데 네. 이 신경이 조금 문제가 되면은 치매가 일어날 수 있다. 아, 부교감 신경이 네. 문제가 되면 네, 치매가 일어난다. 예, 치매 네. 증상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신경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까? 네. 조절되게 네. 무분별하게 활성화시키면 사람 죽어요. 무분별하게 네. 억제시켜서 죽거든요. 그게 다 예. 화학 무기들인데 조절 가능하게 알약으로 하나씩 먹으면은 적당한 선에서 활성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적당하게. 이 약물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죠.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 치매 약이, 치매 증상 개선제가 그렇게 개발이 되죠. 아, 그렇구나. 그 책에서 좀 감동적이었던 건 그 일본 연구에 주도했던 연구원이 네. 모친이 이제 알츠하이머를 겪고 네. 있어서 더 열심히 네. 매진을 했다고. 그 알츠하이머 네.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면 치매 증상이 보통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 일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못 알아보고. 어머니를 어떻게 좀 치료해야 되겠다. 효심과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맞아 떨어진 네.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약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의약품 개발 과정이라든지 약의 역사에 대해서도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톡스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독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찾아낸 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야. 독 중에 하나죠. 네. 이걸 가지고 만약 생화학 무기로 쓴다 그러면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너무 정말 극미량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물질인데 지금 미용 효과로 많이 쓰는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이게 1970년대에 네. 한 의사가 보톡스를 가지고 눈이 떨리는 네. 안검경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처음으로 약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떨리는 거를 마비시키는 건가요? 네, 1970년대인데 네. 1980년대 후반에 캐나다의 한 의사가 예. 이 약을 쓰고 있었어요. 네. 피부과 의사,
안과 의사였어요. 안과 의사겠죠. 안과 의사가 예. 안검 경련을 맞고 싶어요. 음. 근데 이 환자한테 자기는 분명히 주사를 놨어요. 보톡스를. 근데 환자가 선생님 주사 제대로 안 놓은 것 같은데 컴플레인을 거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니 나왔다고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네. 환자가 이야기를 한 거, 내가 예전에 내가 이 주사 많이 맞아봤는데 보톡스를 맞으면은 이 경련도 멈추지만 네. 주름도 사라져. 근데 주름 봐봐, 주름 남아 있잖아. 근데 주사가 잘못된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 그러니까 진짜. 이 의사가 황당한 거예요. 아, 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예. 말이 돼? 환자는 안검 경련 치료하러 온 건데 네. 그동안 그 주름 개선 효과도 혼자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즐기고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래가지고 네네. 의사한테 컴플레인 하니까 의사가 일단 이 환자를 어떻게 숲에 돌려보냈어요. 그러고서 밤에 집에 가 생각한 거죠. 예. 보톡스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일리 있는 것 주름이 같은데? 사라진다고? 예, 괜찮은데? 안 그래도 주름에 신경 쓰는 사람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정말 잘 아는 피부과 의사한테 네.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 남편이에요. 아, 자기 남편도 피부과 의사였거든요. 네. 자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거 괜찮은데? 한번 써볼까? 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부 의사가 네. 보톡스를 가지고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가지고 꽤 난관을 겪긴 했지만 네. 어떻게든 환자들을 모집하고 미용 개선 효과도 보이면서 나중에 의약품으로 등록되는데 야. 성공하죠. 그 환자 덕분에 어쨌든 뭔가 그렇죠. 대단한 발견을 해냈네요. 네, 이 환자 컴플레인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좀 돼요. 억지 컴플레이긴 했는데 네, 환자 컴플레인 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영양가가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요것도 참 신기하던데 파킨슨병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의사도 과학자도 아니고요. 사실은 마약 제조하려다 실패한 젊은이였다. 예, 정확히 따지면 이제 화학과 대학원생이었어요. 예. 1970년대 후반, 77년 그때는 미국이 반전 운동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LSD나 대마 같은 마약들을 전부 다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 청년은 마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마약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법은 지키고 싶어. 네. 마약 중독자들도 법은 또 중요하잖아요. 지켜야지. 네. 준법 정신 필요하잖아요. 처벌받으니까. 네. 그래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네. 새로운 마약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열심히 논문을 뒤져보니까 네. 1950년대에 나온 물질이 마약만큼 효과가 좋은데 아직까지 마약으로 신종 마약이나 그런 걸로 등록 안 된 걸 보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도 만들었어요. 예. 이 사람 화학과 대학원생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정제를 해가지고 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쓰는 거 써야 된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럼 굳이 쓸 거라면, 쓰겠다면 네. 정제를 해야 되죠. 음. 정제를 잘 못한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냥 불순물이 있는데 그냥 넣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걸 6개월 반복합니다. 6개월 동안. 네. 예. 자기가 만든 물질 그 더럽게 짝이 없는 물질을 제대로 정제도 하지 않고 자기 혈관에 막 찔러 넣었는데 예. 6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탈이 나겠죠. 말을 못하고 어눌해지고 그다음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병원에 실려가요. 예.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증상인지 몰랐어요. 네. 이 친구 나이가 23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도 좀 놀랐는데 원인은 파악 못했는데 왜냐면 파킨슨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너무 젊으니까 그쵸. 보통 파킨슨은 노인들이 많이 대표적인 노인성 그렇죠,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나가던 신경과 의사가 네. 증상을 좀 보더니만 잠깐 나 좀 보자. 근데 이거 파킨슨병이랑 너무 비슷한데 의사들이 에이 무슨 23살짜리 무슨 파킨슨병이야. 그러면은 증상 개선 약물 그 당시 파킨슨병 치료제 약물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증상 개선제들이 좀 있었는데 예. 그 약물들을 넣어주니까 실제로 이 환자 상태가 좀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말은 안 되는데 분명히 파킨슨병 환자예요. 그러네. 파킨슨병 네. 환자로 진단을 하고서 이 친구에 계속 약물을 줍니다. 예. 치료약을 주죠. 네. 그럼 이 친구가 왜 파킨슨병이 나타났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연구를 해보니까 네.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주사를 놨다 그랬잖아요. 그때 불순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불순물이 뇌로 들어가지고 뇌 안에서 독으로 바뀐 거예요. 불순물이 뇌로 들어가서 독으로 바뀌었다. 처음부터 정제를 잘 했더라면 1950년대에 논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제약회사였거든요. 네. 스위스의 제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네. 잘 썼어요. 예. 물론 그 약으로 개발되지까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동물 실험에서 효과 좋았고 그때 숙련된 화학사들이 잘 개발해서 정제해서 의약품을
의약품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죠. 성공했어요. 그 나름 거기까지 효과가 있었죠. 네네네. 이 친구는 급한 마음에 대충 쓰다 보니까 아. 원치 않던 게 따라온 거죠. 아. 그게 뇌로 가서 뇌세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6개월간 반복되니까 네. 답이 없죠. 그게 파킨슨병의 그 어떤 뭐 기전이라고 하나요? 그거랑 유사한 건가요? 맞습니다. 아, 파킨슨병 같은 경우 사실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네네네. 단백질이 잘못 어느 순간 녹지 않게 돼요.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뭉쳐요. 그래서 아. 알츠하이머도 그렇긴 한데 파킨슨병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뇌에서. 네.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얘들이 갑자기 원래 몸에 있던 단백질들인데 네. 갑자기 성질이 돌변해요. 예. 녹지 않고 축적되면 세포가 죽겠죠. 구멍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 파킨슨병도 나타나고 알츠하이머도 나타나는데 네. 그런데 뇌세포가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단백질의 이상도 있겠지만 네. 여기서 나온 그 독극물 때문에 네. 이 경우는 나타난 것이죠. 아, 그 기전과 원리를 어쨌든 아까 이 친구라고 계속하셔서 약간 친밀감이 들려고 하는데 이름이 베리 키드스톤이라는 네, 맞습니다.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 2년 네. 키드스턴은 네네네.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네, 2년 있다가 사망합니다. 아, 근데 이 경우에는 예. 그래도 그 와중에도 마약을 즐겼어요. 아, 결국 그래요? 코카인 남용으로 죽게 되는데 어. 처음에는 그냥 이 친구가 죽고 그걸로 끝나나 생각을 했는데 네. 한 3, 4년 정도 지나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킨슨병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함께 실려온다든지 예. 같은 지역의 마약 중독자가 함께 증상을 호소한다든지 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네. 그 지역 의사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네. 베리 키드스턴이죠. 그 사례가 있었네. 찾아보고서 여기도 이런 신종 마약이 풀렸나 보다. 아, 그래서 역시 마약이었구나. 네, 조사를 했죠. 그러면서 아까는 불순물이 섞였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이제는 그 불순물만 분리를 해요. 그것만 일부러 학술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 쓴 건 아니고요. 분리를 해냈다고요? 네, 예, 예. 학술 연구하던 예, 교수가 예. 그 물질을 분리해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로 파킨슨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984년에 논문이 나오고 이제 이게 그 저기 불순물이 포인트였구나를 알아낸 불순물이 거라는 진짜 거죠. 포인트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구나라는 게 모든 게 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파킨슨병은 완치 치료제는 없는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잘 안 돼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들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야, 완치는 좀 많이 가야 이게 돼요. 선의로 시작된 게 의도치 않게 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좀 나쁜 동기로 시작하는 게 의도치 않게 좀 긍정적인 그래도 영향을 가져온 케이스라고 볼 수 이게 있겠네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독극물을 가지고 지금 파킨슨병 치료 연구를 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아까 그 키드스턴을 파킨슨병으로 몰고 갔던 그 독극물 있잖아요. 네. 그 분리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이것만 만들어서 동물 실험할 때 네. 내가 좋은 약을 만들고 싶어요. 파킨슨병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 네. 그럼 물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포 실험도 하고 동물 실험도 할 거잖아요. 네. 동물 실험하려면은 파킨슨병에 걸린 동물이 필요해요. 쥐. 동물도 걸리는구나. 네. 예, 근데 그렇죠. 그러려면 그렇죠. 걔들도 나이가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언제 기다려? 시간이 많이 네, 걸려요. 그래서 예. 그러면 그 불치병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동물 실험에 갑자기 병목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네네. 그럴 바에 다른 약을 연구하지. 네. 항암제도 있고 많잖아요. 네. 고지혈증 약도 있고. 그랬는데 쥐를 갖다 놓고 이 독극물을 투여하면은 네. 금방 이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치료제 실험을 또 할 네, 수가 있다. 그 상태를 만들어서 치료제를 넣어주는 것이죠. 아. 이 쥐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지. 그래도 의약품 네.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어떻게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네. 그 불순물, 독극물 때문에. 네, 이 동물 실험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실험 모델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약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바로 사람한테 투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자연적으로 파킨슨병이 동물에게 걸리게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약품 살인 사건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건 말고도 굉장히 좀 뭐 흥미롭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의약품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를 더 다양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만 교수와 함께 의약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